지혁이 먼저 말했는데요. 좋아하는 여자니까 신경을 쓴다고요. 비혼주의를 방패처럼 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기뻤고 또 겁이 났습니다. 마음은 앞서 달렸는데요. 현실은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간이식 적합 검사라는 단어가, 친모라는 소문이, 그리고 고성이라는 이름이 은호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딸의 휴대폰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동안 순이의 마음은 스스로를 다그쳤는데요. 그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떤 진실은 제때 꺼내면 칼이 되고 늦게 꺼내면 그 칼이 자신을 베게 만들었습니다. 순이는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선택 하나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때는 믿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선택이 딸의 삶에 남긴 그림자가 너무 컸습니다. 고성이는 같은 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성인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벗어 테이블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는데요. 그 작은 소리에도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날 한 사람의 손을 놓았고 한 아이의 이름을 놓쳤습니다. 부를 얻고 안정과 지위를 얻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잠들기 직전의 침묵만큼은 늘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그 침묵이 이름을 얻으려는 듯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요. 재단 이사장들과 병원장을 만나는 자리는 많아졌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엄마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쪽은 더 복잡했습니다. AP 인수 축하 파티 이후 평가 번복 논란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는데요. 윗분들이 점수 주신 거라요로 시작한 균열은 내부 직원들의 회의록, 메일 타임스탬프, 이해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 같은 이름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큰 그림을 이야기했고 박성재는 숫자와 시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지혁은 그 어떤 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게 지혁의 약점이자 강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혁이 은호에게 말했는데요.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검사를 누가 제안했고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 그리고 왜 고성애 씨가 이 타이밍에 당신에게 다가왔을까? 은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혁 씨, 저는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버려지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참 나쁘죠? 은호는 웃으려 했는데요.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려면 의심을 먼저 파헤쳐야 한다는 걸요. 그 무렵 이지환은 새벽 경비 일지를 넘기며 박영란을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멈출 때마다 영란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집안, 완벽한 포장, 완벽한 말투 속에 묘하게 기댈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환은 물을 건네며 말했는데요. 늦게까지 그림 보정하시네요. 영란은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보정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지우는 중이었어요. 그 대답은 가볍게 들렸는데요. 지환은 그 말의 무게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지우는 사람은 다시 그리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다음 날 정순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말해야겠다. 주방 식탁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 엄마는 아니, 그땐 내가 엄마일 자격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었어. 말이 시작되자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고성의 씨는 그 이름이 방 안에 놓이자 공기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그 얘기를 하면요. 저는 어느 쪽의 딸이어야 하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한 명이고 엄마도 한 명이야. 근데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못해서 내가 둘 사이에서 고생을 했네. 순이는 그때의 병원 서류와 입양 동의서, 그리고 미처 붙이지 못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들이 책상 위에서 오래 누운 상처처럼 평평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서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름이 겹쳤고 날짜가 겹쳤고 사인이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문자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고성희.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세 줄의 메시지였는데요. 그 안엔 평생의 문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남은 조심스럽게 잡혔습니다. 카페의 한 구석, 낮은 음악, 말줄임표 같은 오후. 성희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어요. 변명처럼 들리지만 변명보다 오래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요, 너무 늦었고 너무 서툴러요. 은호는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필요는요? 간이식은요? 병원 쪽에서 제 이름을 먼저 말했나요? 아니면?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성희는 손을 모았는데요. 그 손은 화려한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엄마라는 이름 앞에선 아무 장식도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파지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에는 되게 정확했습니다. 지혁은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택했는데요. 회사의 번복 논란을 정면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면 규정과 프로세스는 왜 존재하죠? 그는 수치와 문서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박성재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성재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난 지은호를 좋아해. 근데 넌 더 좋아하더라. 억지 웃음 뒤로 본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 편 들고 싶지가 않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우정의 모양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로 싸울 준비가 된 친구들만이 서로를 정확히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은호는 스스로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적합성 검사는 아직 최종이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녀의 이름이 내부 결제 라인에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길을 닦아놓은 흔적이었습니다. 담당 코디네이터는 말을 아꼈습니다. 환자 보호 차원에서요. 보호라는 말은 때로 비밀번호처럼 쓰였습니다. 지혁은 그 말을 듣더니 조용히 분노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 뒤에 누가 숨어 있죠? 그는 병원윤리위원회 일정과 재단 이사회의 회의록을 겹쳐보았는데요. 날짜가 기묘하게 포개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싱크로가 좋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이지화는 지하 주차장에서 박영란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경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가시죠. 기사 없으면 위험합니다.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하고 싶네요.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그 말은 삶의 지도를 한 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날에만 가능한 농담이었습니다. 둘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나눴습니다. 뜨거운 김 사이로 영란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굴 지우고 있나요? 지화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나를 지우는 중이죠. 누가 떠나도 덜 흔들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 영란은 웃었는데요. 오랜만에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티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조옥래가 김장수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이들의 비밀을 굳이 캐묻지 않았는데요. 대신 오래 살아오던 언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큰다. 그래도 어른은 어른해야지. 그 두 문장은 의외로 많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옥래는 며느리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정아, 애들 일에 너무 앞서서 마음 쓰지 마라. 근데 필요하면 네가 제일 먼저 앞장서라.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제 삶에서 가장 유용한 지침은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지혁이 애한텐 제가 뭐든지 말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드디어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성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문장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은호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성희와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는데요. 그때의 흔들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혹시요, 제 동의 없이 뭔가가 진행된 건 아니죠? 담당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과 정의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이 괜찮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호 씨, 내가 같이 가줄게요. 그는 더 이상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행정창구에서, 윤리위원회 연락망까지 직접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뜻밖의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재단 자문 명단 한 귀퉁이에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애매했고 책임 선상은 교묘하게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고성혜 씨, 우리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성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만든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내가 다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지혁이 물었습니다. 왜 숨기셨죠? 성희는 대답 대신 오래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산모, 작은 포대기, 웃지 못하는 얼굴. 그땐 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웠어요. 성희의 고백은 변명으로도 참회로도 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해. 내가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은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연인인지, 누구의 몸을 빌려 누구의 삶을 이어야 하는지. 명찰처럼 달고 다니던 모든 관계가 오늘 하루만큼은 무게가 같았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원한다고 착각하지 않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진석은 웃었습니다. 숫자가 다가 아니라면 세상은 감정이 다라고 말하겠지. 성재는 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다는 아니지만 숫자에는 방향이 없어요. 방향은 사람이 정하죠. 그 말은 박진석의 표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 내 말도 숫자만큼이나 귀찮다. 아버지의 농담이었는데요. 그 농담 뒤엔 묘한 허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 은호는 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게요. 지혁은 속이 철렁했는데요. 곧 이어진 두 번째 문장에 멈췄습니다. 대신 끝나고 같이 밥 먹어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약속. 한 단어가 길었습니다. 윤리위원회 면담에서 은호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보 비대칭 상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제 이름을 올렸는지, 어떤 이익과 어떤 리스크가 움직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누군가의 선의 뒤에 숨은 과정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희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미움받을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만은 정확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철이 들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미움은 부정확한 사랑보다 나았습니다. 저녁 약속대로 둘은 밥을 먹었습니다. 지혁은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보았습니다. 지혁 씨, 저는요, 당신이 제가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벽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벽은요, 너무 차갑잖아요. 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벽 말고 등으로 할까요? 기대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농담을 녹여 넣은 진심이었는데요. 은호는 웃었습니다. 상처가 바로 낫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환과 박영란은 전시회 홀을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슨트의 설명이 멀게 들렸습니다. 영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우지 않을래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켜볼게요. 누가 지우려고 하면 그 손목을 잡아줄게요. 둘은 약속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습관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방, 각자의 침대, 각자의 불 꺼진 천장. 정순이는 마지막 편지 한 장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신인 고성희, 발신인 정순이. 우리는 둘 다 엄마였고 둘 다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둘의 부족함이 한 아이의 삶을 흔들지 않게 합시다. 어른답게요. 그 편지는 내일 아침 우체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고처럼 한 문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병원에서, 회사에서, 혹은 집 앞 우편함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조건을 견디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는데요. 그중 가장 단단한 방식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내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선택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다음 장을 기다리는 이유였습니다.